오늘 일면에는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다는 기사도 제법 실려 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키로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중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간 보강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돕기 위해 실무를 주도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러 조사를 합니다.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박근혜 대면 조사가 차질을 빚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근데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한겨레 일면을 보면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특검이 오는 15일께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쪽이 박근혜 쪽에 청탁한 증거와 관련해서 최순실이 삼성이 합치게 합병을 도와줬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통해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 그리고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의 진술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와 단독 면담을 끝내고 불과 20분 뒤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통해 박상진 사장을 불러 회의를 소집을 하고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인 7월 27일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 주재로 미래전략실 회의가 열린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은 다음 날인 7월 28일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정유라 지원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실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특검팀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향이라든가 한겨레라든가 이런 적지 않은 종안들이 오늘 일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된다는 어떤 그런 기사를 많이 실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저 뒤에 종합면 굉장히 작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다시 소환된다는 기사는 굉장히 작게 실려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 기자 수첩과 사설을 통해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가 기자 수첩을 이면에 썼습니다. 제목이 특검, 촛불을 등에 업고 법원을 압박하나 이런 제목인데요. 갑자기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을 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특검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튼 것은 세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 이 믿는 구석이 뭐냐? 촛불이다. 이게 신은진 조선일보 기자의 결론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80만 명이 촛불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용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촛불 정서라는 백을 등에 업고 이재용 구속 카드를 다시 꺼내 법원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게 신은진 기자의 기자 수첩입니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기자 수첩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재용 재소환, 정상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기업 총수라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군중 정서를 업고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는 식으로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코 정상이 아니다. 사실상 사설과 기자 수첩을 통해서 삼성 쉴드를 쳤습니다. 다시 소환된다는 기사는 저 종합면, 사회면 구석에다가 찌그렸고요.
이 기사 수첩과 사설은 크게, 그 기사보다 훨씬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실드를 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일면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제목은요, 진실, 광장의 진영의 가치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탄핵 가결이 2달이 됐는데 주말마다 광장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극단화되는 진영 논리 때문에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 1면과 4면, 5면에 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억지로 끼워 맞춘다.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중앙일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진실, 광장의 진영의 가치다.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실, 광장의 진영의 가치다. 이러면은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를 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면 기사의 분포만 보면은요,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언론이 규정지은 친박단체들의 집회를 비판하는 게 분량이 한 75%,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요, 중앙일보가 오늘 4면에도 기사를 실었거든요. 4면 기사 제목이 이래요. 입맛에 맞는 뉴스만 편식, 틀리딱딱, 좌파 좀비, 이런 자극적 표현이 난무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기사의 상당 부분이 친박단체들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그래도 끼워 맞추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끼워 맞추려고 어떤 걸 중앙일보가 지금 끌어오느냐. 이 일면 그 사진 캡션을 보면은요, 친박단체들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 됐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참석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박단체 집회에서는. 그런데 여기다 어거지로 껴 맞추려고요.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촛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이석기 석방하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래서 이석기 석방하라와 태블릿 PC 조작과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는 주장을 동급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요. 지금 4면에서도 중앙일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느냐. 상당 부분은 친박단체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이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또 어거지로 집어넣어요. 이러면 뭐라고 집어넣느냐. 촛불 집회에서 김모 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이를테면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든가 김호준의 파파이스에는 한마디로 진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요걸 한 부분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는 양쪽이 다 입맛에 맞는 뉴스만 편식을 하고 있다. 자극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포커스를 중앙일보가. 그래놓고 결론은 뭐냐. 정통 미디어가 뉴스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네. 이런 지금 이상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치기에는 지금 촛불 집회와 친박단체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촛불 집회의 어떤 1% 정도 되는 상황을 50% 정도로 일부러 막 끌어올린 거고요. 친박단체들의 98% 정도 되는 문제의 상황을 50% 정도로 끌어내린 정말로 편파적인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쓰려면은 한겨레 구면에 실린 기사처럼 써야 됩니다. 가짜뉴스로 달궈지는 탄핵 반대 집회. 이 친박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얼마나 폭력성이 자행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호가 실제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거 정면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중앙일보가? 그 정면으로 다뤄보지도 않고 지금 촛불 집회와 친박단체들의 집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침대에다가 사람을 그냥 껴맞추는 식의 이런 식의 보도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정부가 5+A형 구제역 백신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닷새 동안 정작 이 백신을 만드는 영국 제약사 본사에는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